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가사 한번 묵상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살면서 점차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침을 시작해서 어느덧 점심 먹고 오후에
볼일 보고 저녁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하루 살면서 얼만큼 과연 주님을 생각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떠올렸나라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내가 관심 있고 내 열정과 노력이 나를 위해서 쓰이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의 마음과 저희 시선 가는 곳 그 어딘가에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너무나 내 욕심에 내 마음이 앞서서 내 하루가 너무 바빠서 주님이 분명히 곁에 계시는데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만의 시선으로 그냥 내 갈 길 가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함께 내가 처음 만난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면서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한테 오늘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가도록 주 얼굴만 구하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는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정말 죄 있는 삶으로서 내 삶에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하나 떳떳한 게 없음을 이 시간 무릎 꿇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저희 몸과 마음과 지친 영혼을 주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다시금 새로운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경험하기 원하오니 기도로 계속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의 피와 같이 묻던 죄가 눈과 같이 이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의 영광과 소리가 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의 것 하나 주님이 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충만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분명히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시간 주일 용인진이 나오셔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보고와 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이쪽으로 좀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너무 흩어져 있는 것보다 혹시 저도 여기 의자 놓고 앉아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신 들으셔도 돼요. 객석에 들어오셔서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설렌다. 네, 그 소개는 또 서서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좋아요. 질릴 것 같아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기회를 주신다면 같이 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일용 또는 주관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귀에 들리시죠? 마이크 안 써도 괜찮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들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아버지 살다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대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청년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 북한과 세계를 향한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자 모였으니 이 저녁에 이곳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꿈꾸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동안 하나님으로 우리의 몸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온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모든 피로와 피곤을 다 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가슴 뛰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좀 앉아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세 번째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은데 지리모드 첫 시작 때 한번 했었고 지난번에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번에 세 번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드리모드 시작하신 멤버분들만 좀 저를 알고 나머지 분들은 왜 쟤는 뭔데 자꾸 저기 서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200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9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서 최근에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이 TINJ 통일마주원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북한 선교예요. 북한 내부 선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저는 한국에 왔을 때부터 제 꿈은 저는 원래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도 누굴 만나도 대학교 초반 때까지 제 말은 저는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한영외고라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 면접에서도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눈에 시퍼렇게 불 켜우다가 선생님들을 쏘아보면서 저 반드시 여기 입학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학교를 가서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입학시켜 주십시오.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외고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 선생님 저를 면접 들어 오셨던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 이 자식 성적도 엉망이고 진짜 꼴통같이 보였는데 네 눈에서 진짜 그게 되고 싶은 마음을 봤다고 하시면서 붙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도 제가 북한에서 온지 오고 나서부터 한국에 정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리서치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학교가 법학과 진학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법학과가 학교에 없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입학했던 대학교도 법학과가 없고 로스쿨이 생기니까 법학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고3 때 입학 지원서를 딱 쓰려고 했는데 그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큰일 났다 하고 알아보다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결국 법이라는 게 정치를 통해서 나오고 그게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를 공부하면 법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치학과를 가서 이제 국제관계랑 정치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막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니까 법정에도 무작정 찾아갔어요. 이 누구나 여러분도 법원에 가서 이렇게 가면 아무 법정에 문 열고 들어가서 재판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 들어가서 재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 제가 갔던 데가 형사법정이었는데 연쇄살인마를 심판하는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고가 나가면서 막 판사님을 막 조롱하면서 객석을 한번 이렇게 싹 훑어보고 나면 저랑 눈 마주친 거예요. 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재판정을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첫 번째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멋있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막 흔히 막 존경하는 재판장님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류 가져가서 무슨 뭐 몇 번에 뭐뭐 했고 또 다음 공판기는 언제라면 한 2분 내로 끝나는 게 재판이 다 그냥 서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멋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바로 내가 지금 변호사가 돼도 당장 김정은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세우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정에 못 데려오기 때문에 변호사가 돼도 결국에는 제가 해야 될 건 그냥 인권운동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가는 시간이 아깝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길거리에 나갔어요. 아스팔트에 나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우리 한성옥 모자가 이제 서울에서 사당 관악구 쪽에 살던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서울에서. 그러고 이제 얼마 뒤에 그해 11월 달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배를 타고 탈북한 2명의 청년을 묶어가지고 강제 복종시킨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역사적으로 이게 유엔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불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저기 광화문에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5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포카리 스웨트만 마시면서 단식 투쟁을 하는데 통일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를 보는 게 버러지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이렇게 딱 그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 있을 때인데 통일부 장관을 남북하나재단에 입장 왔을 때 딱 봤는데 막 얼굴이 기름이 번들번들해가지고 지나가면서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아 이게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치면 지금은 내가 20대고 탈북자이기 때문에 잠깐 목소리 듣는 것 같아도 이대로 나이가 들면 아무도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다시 정치학 석사까지 받고 이제 아직 논문은 안 썼기 때문에 수료만 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으려고 막 준비하고 그때 당시에 현대차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가면 장학금, 생계비, 등록금 다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박사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아 제가 개명을 해서 지금은 주 권능이에요. 탈북할 때도 주 일용이었는데 권능아 내가 나는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는 준비된 사람을 나는 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서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저 미국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통일마중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해 6월달에 영국에 가서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저랑 같이 가서 발표한 분들은 다 교수, 법학자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면 다른 자격이 필요 없어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말을 좀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중국말 못해요. 이제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미국이나 다른 데서 박사 받을 꿈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잠깐 멈추고 지금 당장 급한 이 북한 선교 내부 선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부 선교를 하다 보면 이 통일될 날만 기다리다가 선교의 감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만나면 그들도 열방과 똑같은 선교지랑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할 그 선교 감을 잃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선교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 드리머즈 리더이신 우리 연아 대장님이 이제 제가 받고 너무 은혜로워서 권면을 했어요. 너 받아라. 그래갖고 이제 연아 대장님이 딱 예수님을 만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그 선교 훈련을 같이 받고 이제 파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열방에 지금 나가서 선교 막 감을 계속 찾고 그러고 북한 내부 선교 이어가고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이 드리머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하 대장님께서 선교 갔다 와서 같이 갔다 온 몇몇 분들과 작당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이 북한 성도를 통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드리머즈가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부터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서 또 제일 관심받기 좋아하는 관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대에 저를 자꾸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작부터 어떤 이 스텝들 같이 해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낯설게 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저 자식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도 드리머즈 멤버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마중을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 북한 내부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 보내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런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이슈가 확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북한 파병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북한이 주목받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메인 이슈의 관점들은 그 전쟁이나 그 큰 이슈들에만 갈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보다 더 못하다고 전 세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마저 북한 인권을 말하면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온 게 아프리카에서 그럼 북한 인권 세미나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몇몇 분들과 이렇게 나누다가 오랫동안 아프리카 원조를 해오던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도 너무 동감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크리스천 단체는 아니지만 이사장님이 크리스천이셔가지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이 이슈가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네트워크를 제공할게, 네가 컨텐츠를 제공해라 해서 저희가 또 작당 모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서를 써서 통일부에 넣었는데 통일부에서 너무 새로운 시도다 라고 해서 통일부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올해 6월달, 7월달에 7월 14일이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랑 가나에서 북한 인권 세미나를 개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민간 주도로 북한 인권 세미나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 통일부에서도 원래는 이게 처음 신청하는 단체에는 3천만 원 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1억 원을 썼어요. 딱 넣었는데 3천만 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협상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 7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근데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단체에서 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 예산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전혀 개인 사비 안 들이고 이렇게 북한 인권을 말하고 올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정말 진짜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생기고 그거를 놓고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 예산을 7천만 원 모으려면 제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결혼 준비에 드는 자금은 7천만 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그것도 벌기 막 이렇게 바득바득 노력을 해야 되는데 7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이 세워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돈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일하지 못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프리카 케냐에서 세미나가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 저기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저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같이 갔던 단체 이사장님이시고 그 뒤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시민사회 리더, 종교계 리더, 뭐 국제 인권활동가, 법조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발표를 하고 청중들을 다 하면 거의 한 3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래 모여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케냐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야 이게 근데 케냐는 사실 북한보다 잘 살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뉴욕이라 불릴 정도로 좀 거의 경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가나는 북한보다 못 살아요. 가나는 GDP가 북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보면 북한이랑 똑같아요. 막 그 여성분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아 이렇게 이고 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막 지나가면 그거 생수 같은 거 머리에 담아가지고 갖다 팔고 진짜 북한이랑 똑같아요. 막 이렇게 길거리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입 벌리고 이제 일자리 누가 이렇게 서비스차 태워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뭐 그냥 북한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더 못 살아요. 그래 그 가나 세미나가 끝나고 제가 가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북한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북한 가서 살고 싶냐 여기서 살고 싶냐니까 100% 아니 10명을 물어봤다면 9명은 나는 무조건 가나에서 산다. 돈 따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나 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북한 가고 싶다. 왜 그랬냐면요. 내가 만약에 북한을 가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북한에 가고 싶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거의 100%가 자기는 가나에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시간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여기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된다고 가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게 정말 너무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개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인식도 뭐예요?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 뭔가 그 약간의 우월감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그러니까 진짜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거는 이런 우리가 정부 예산을 받고 갔기 때문에 종교성을 띠면 안 되는 행사였어요. 근데 이 현지인 사회자가 갑자기 우리랑 약속도 안 했는데 딱 시작하더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누가 한 명 기도해달라고 청중 중에 종교계 목사님이 있었어요. 딱 지목하더니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났어요. 그래 케냐 야 대박이다. 가나 갔거든요. 가나 사역자도 딱 가서 사회자 직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딱 기도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나랑 케냐는 크리스천 비율이 70%가 넘어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이 사실은 형식상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거기에 막 이 진짜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약간 무속주의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주의, 은사주의. 그래서 저기서는 목사님들이 능력을 나타내면 성도가 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무당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서 그거를 방석 밑에 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목적보다는 막 못 살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뭔가 그 능력을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크리스천은 많이 적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라도 다들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선교 목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과정이 기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저는 저 세미나 자체보다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은 은혜와 좀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음 사진을 그려주시겠어요? 여기가 엘미나 캐슬이라는 성이에요. 이건 가나에 있는 곳인데 이 노예를 옛날에 그 노예를 사다가 여기다가 수용시설 가뒀다가 전 세계로 수출하던 노예 수출 수용소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저 벽 끝쪽에 가면 이렇게 이만한 쇠공이 있어요. 그거를 여자들이 발목에 묶어놔요. 못 도망가게. 그러고 이제 제가 저 사진 찍은 저 위에 계단이 있잖아요. 저쪽에 저 문 제일 위에 층에서 거기 교도소장이 딱 보고 매일 밤 여자를 한 명 집어요. 너 오늘 나랑 자자. 그럼 이제 씻겨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 위층에서 자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저 수용소에서 나와서 옆에 관저에서 요리사로 근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저기에 들어가서 씻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쇠공으로 이렇게 머리를 떼서 죽이는. 그래서 그 자리가 다 있고 그러면 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 수용 시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병이 들고 그다음에 여성들 이제 그런 생리 현상들이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막 병들고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고 해서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막 안에 들어갔더니 한 400년 전인데도 그 냄새가 달라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저렇게 비위가 굉장히 강한데도 저기에 들어갔었는데 같이 갔던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갔던 분들 중에 이 북한에서 정거리 교도소에 갇혔던 여성분을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분은 이 거의 PTSD 오다시피 해서 얼마 못 있고 막 뛰쳐나왔거든요. 왜냐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정거리 교도소에서 느꼈던 그 냄새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갔다 나왔는데 저 노예성을 나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 전에 노예의 강이라고 이렇게 그 노예들을 밧줄로 묶어서 계속 끌고 오다 보면 더럽잖아요. 먼지 쌓이고 그러면 그 상태로 거의 키 넘는 강을 이렇게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그 건너면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 상태 키 작은 사람은 그대로 익사해서 죽고 거기서 씻겨서 그러니까 그 노예 강을 지나서 저 섬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기에 그 저 섬을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사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서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말아야 될 역사로 교훈을 주는 장소로 그냥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여전히 북한에서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계속 그거를 품고 이제 남은 곳은 딱 저 북한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북한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 노예들 역사가 끝나고 그게 이제 막 북한만 끝나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물론 신장 일부나 버마 이런 데는 아직도 일부 정치문 수용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란도 북한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심지어 생체 실험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정치범 수용소 간수로 근무하다가 탈북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주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진행되는 생체 실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주로 생체 실험 대상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는데 그 수용소 수감자들 중에 거의 70%가 그때 당시 예수쟁이들이었대요. 그 간수 말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이제 고문당하는 게 아직 북한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 또 위로가 들었던 것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케냐 저기 완전 변두리 시골 마을에 마사이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마사이족 아마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한 부족인데 그 마사이족 마을에 찾아갔어요. 근데 저 뒤에 보이는 저 집은 소똥이랑 진흙을 섞어서 만든 집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도 소똥이랑 진흙을 섞어서 집을 짓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가 풀을 먹고 똥을 싸면 그 소똥에 있는 섬유질이 수분을 잘 흡수를 해요. 그러고 그 섬유질이 굳으면 이 시멘트에 우리가 철근 끼는 것처럼 이게 부서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직도 이렇게 시멘트 이런 게 발달이 안 된 진흙이랑 소똥을 섞어서도 가끔 집을 짓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쓰더라고요. 들어가면 막 소똥 냄새 난리 납니다 그냥. 북한 완전 시골 못 사는 집 체험을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마을 한번 가보세요. 저기 가면 여러분 저 그 돈 내고 하룻밤 자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실제로 막 그 사자 내려오고 그래요. 그 우리 그 동물의 왕국 찍은 그 사파리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예요. 거기 가면 막 기린이 옆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얼룩말 막 3마리 이렇게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 마사이족 부족 마을에 가서 지금 저 아이들은 다음 사진을 보실게요. 이제 저 아이들이 한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딱 정말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파리로 쫙 펼쳐진 광야 사막에 이렇게 석양이 딱 지잖아요. 그럼 햇빛이 그냥 정말 엄청나요. 완전 매그니피센트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렇게 쫙 그래서 저 아빠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쫙 들어와요. 북한은 달구지 타고 들어오겠죠.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토바이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손을 넣어서 축복해줘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갑자기 부러워서 저도 가가지고 나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려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너무 기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이미 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에서도 가장 시골 변두리에 저는 청진에 우리 동네 30가구밖에 안 사는 완전 깡 시골에 살았단 말이에요. 자동차 구경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정말 임산차 나무 실으러 온 차 한두 번 보면 그게 다였어요. 그런 깡 시골 마을에 살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저 케냐 구석탱이 변두리에 소똥집에 사는 저 아이들을 만나주셨고 서로 알 수 없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확 체감이 되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래 쟤네들이 너무 정겨운 거예요. 그냥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내 동생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갔던 그 보온병 텀블러 그냥 주고 왔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줄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막 군부대에 있던 형이 이제 군부대에서 가끔 마을에 이렇게 들어와서 체류를 하는데 한 군인이 이렇게 승용차에다가 묶어놨던 줄넘기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 군인 형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북한에서 줄넘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이 굳이 그걸 안 사니까 그냥 밧줄이나 반쭈고무줄 이렇게 몇 개 이어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 예쁜 초록 그때가 파란색인가? 진짜 그 색 있는 줄넘기를 띰줄이라고 북한에서는 그거를 주고 간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반가운 걸 알고 있어요.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갔을 때 샀던 이 보온병 텀블러를 이렇게 딱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주고 막 이렇게 같이 제가 가운데 서고 저 친구들이 둘러서 이렇게 저를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엘미나 성 노예강 그 착잡한 마음이 이 사건으로 회복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여전히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북한 시골 마을에서 만드시고 이 마사이 마을에서 이들을 만들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을 케어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과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이거를 딱 깨달으니까 좀 위로가 되는,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연수가 조금이라도 짧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이렇게 좀 위로로 마무리를 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아프리카 세미나가 그러고 나서 감사하게도 뉴스도 많이 났어요. 케냐 그 공영 방송에는 아예 영상 뉴스가 나갔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조선일보, 국민일보, 그 다음에 샌드타임 중에 한 7개 언론사 정도에서 기사를 내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아프리카 북한 인권 세미나를 검색하면 나와요. 그렇게 기사화가 돼서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좀 더 방송에서도 띄워주고, 왜냐면 이게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었다면 좀 더 언론에 가시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받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우리가 갈 때는 이미 탄핵이 된 뒤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되니까 이제 통일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너네 그 현수막에 우리 이름 좀 넣지 말아달라. 그래갖고 그 통일부, 우리는 땡큐죠. 왜냐면 예산을 받으면 무조건 그 통일부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딱 마치 막 누구 일을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건데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니까 땡큐 하고 이제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프리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아프리카 종교계 뭐 법조계 뭐 리더들이 다 참석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희가 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50 몇 개 국가가 있어요. 30 몇 개 국가인가? 아무튼 몇십 개 국가가 아프리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아프리카 연합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유엔은 한 국가가 한 표잖아요. 아프리카 표 비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그 엑스포 그 개최하는 것도 우리가 사우디에 친 이유가 뭐예요? 아프리카 표를 못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가 안 되고 사우디에서 개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표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민간 단체가 가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럼 우리가 케냐랑 가나가 아프리카 연합에 제소를 해서 아프리카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겠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주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보다는 평화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제 언론사 조선일보랑 국민일보에서 달아준 게 너무 감사했고, 이게 좀 더 저는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더 진행이 되고, 남미,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여전히 이렇게 북한보다 못 사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기회가 되면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드리머즈도 나라 하나 맡아서 가서 그냥 진행하고 오세요. 그럼 돼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 하면 되거든요. 링크도 갔다 오세요. 링크도 그래서 레스큐팀 모아가지고 막 하세요. 칠레 얼마나 가난해요. 칠레에서 북한 인권 세미나가 진행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예산과 이런 게 되는 대로 중앙아시아나 스탄 지역, 그 다음에 뭐 저기 남미 이런 데서도 좀 계속 하려고 한 번은 쿠바에서도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쿠바가 이제 우리가 비자를 받고 갈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쿠바에서 하면 난리가 날 거야. 쿠바는 북한과도 아직 친밀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가서 쿠바는 진행을 하고 와서 기사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각 중이에요. 대신 현지 협력자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리고 그냥 쿠바에서 진행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김정은이 엄청 뒷박할 거예요. 아마 이 아프리카 것도 보고 나서 난리가 날 거야. 김정은 진짜 빡쳤을 거예요. 기사 본다면. 왜냐면 아니 진짜 북한도 개무시하는 가난 사람들이 북한 인권 개선되다가 김정은 독재자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확장이 돼서 정말 여러 채널로 북한 주민들의 안에서 내부 변화를 촉진시키고, 국가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민간에서는 이걸 계속 이슈화시키면 이게 여러 압박이 교차하는 그 골든 크로스 라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가 압박이 오고 있고 민간 여론들이 모여지고 있고 딱 그게 합쳐지는 그 꼭지점 그 순간이 되면 북한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개방하던가 무너지던가. 근데 절대로 중국을 택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 정권이. 왜냐면 일단은 김정은이 북한을 너무 싫어하고 북한 엘리트들도 중국을 너무 싫어하고 우리 북한 사람들 알 거예요. 중국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다 떼놈이라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중국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보면 막 이제 다 양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당신들은 떼놈이 아니야. 왜냐면 특히 한족들을 많이 떼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뜯어오지만 중국에 넘길 거라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김정은이 남은 선택지가 이제 많지 않다고요. 중국이랑은 원래 사이 안 좋았고 이번에 거기 중국 그 기념식에 가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고는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일단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러시아는 이미 기술을 줬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얻을 걸 다 얻었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났을 때 푸틴하고 김정은 그 짤 봤어요? 그 와인잔에 서로 짠하고 안 마시고 눈치 보는 거 봤어요? 서로 독탔을까봐? 물론 서로 암살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 연합만큼 가치 동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푸틴이랑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도 전쟁 때 무기가 불만이니까 김정은이랑 친하지 그 이후에는 김정은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쳐다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100% 김정은 다시 팽당할 건데 그때 다시 시진핑한테 간다? 손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이미 중국은 활용을 하고 있고 최대한 뽑아먹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으로서 많은 가능성이 이거는 뭐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학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냐면요. 진짜로 트럼프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제 김정은이랑 트럼프 만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트럼프가 그걸 예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는 이미 그걸 갖고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제 보세요, 여러분. 김정은은 한계예요. 장마당을 통한 정권의 그 정치 자금 확보도 이제 한계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손으로 북중 국경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장마당이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국제사회 제재는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랑 지금 반짝하고 있지만 이제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여론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 좋아져요. 막 울었잖아요. 울면서 막 당신들의 그 자녀를 내가 돌보겠다 막 생쇼를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로 민심은 북한 어머니들이 엄청 자괴감에 빠졌어요. 왜냐면 저 딸은 똑같이 11살인데 등장했을 때 11살인데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저렇게 피둥피둥 살찌고 내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빼빼 말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여자들의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나가 죽는다는 사실에 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또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 샘셔도 근데 아마 잠깐은 그래도 야 인간적인 면이 있네 막 이런 여론이 살짝은 지나가겠지만 그 반발이 다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트럼프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그 미국의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트럼프 타워 운영을 하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해줘도 러시아는 이미 전쟁이 끝나면 관계가 끝이고 중국이 반대한다고 한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 의존도가 그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왔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 아니다는 말할 수 없겠죠. 그건 하나님만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왜냐면 미국이 들어가면 그 뒤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압박들이 모여져서 북한이 붕괴 시나리오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점진적인 개방으로 가게 될 이 가능성이 많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굿모닝.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해주세요. 자, 근데 그 골든 크로스가 가까워진 게 보면 북한 내부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북한 안에 있는 공식 장마당 위치들이에요. CSIS라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저기에 보면,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통일부 보고서를 보면 북한 주민 80%가 시장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에 대한 충성도가 다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북한의 주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민심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는 2002년도에 시장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장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장마당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시장 합법화를 시킨 게 주민들의 이 변화를 의식하고 정책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시장이 너무 성장하고 돈주 아시죠? 돈주. 신흥 약간 자본가 계급, 시장을 통해 좀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을 대항해서 삐딱한 목소리를 내니까 그 사람들을 쳐버리기 위해서 2009년에 화폐 개혁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폐 개혁을 실시하면서 이런 제한을 둬요. 예를 들면 100만 원까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만 새로운 화폐를 교환해주고 그 이상은 교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 이전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내 재산은 100만 원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집회는 못하니까, 시위는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자루에다가 돈을 담아놓고 나서 길거리에서 불을 태워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이거를 가만 놔뒀다가는 진짜 쿠데타로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당시에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가 평양 인민반 회의에 나와서 사죄를 합니다. 이거는 기사에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우리 수령은 어떤 존재예요? 당과 수령은 유일무오한 존재잖아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보고 수령이 물이라 그러면 그건 물이에요. 북한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도 수령이 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런 곳이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의 방침을 당 대변인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오류가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심에 굴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이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사죄를 한다는 것은 민심에 굴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부터 북한의 권력 관계는 역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기를 들고 북한은 주민들을 공포로 통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마당 세대도 어때요? 이제 그 주체 사상을 왜곡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삶 살겠다. 당과 수령은 관여하지 말라. 내가 주체적으로 살겠다 해서 주체 사상도 왜곡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막 야 김정근 조그만 새끼 재수대가리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한다고요. 전화통화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강동환 교수님 논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욕하는 걸 좋아해요. 혜선이가. 다시 한번 해줄까? 그러니까 그리고 강동환 교수님이 쓴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북한 장마당의 변화를 다룬 장마당 세대를 다룬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은 여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수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K-팝이 들어가고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주민들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북한 정권이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고 여기는 지도가 잘 안 보이구나. 그러고 여러분 보면 이 거기에 그 불붙은 곳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게 탈북자들인 거예요. 그 보시면 이 북한 주민이 2,600만 명이거든요. 올해 3월 기준 2,600만인데 한국에 지금 34,000명 정도가 있죠. 북한 주민 약 한 770명당 한 명이에요. 오, 어떻게 했대? 네. 어디로 확대하는지. 지금은 한국 전체 탈북이 맞아요. 북한 주민 그러니까 773명당 한 명이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밑으로 내려주면 이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어디에도 정확한 통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02년도에 중국 공안에서 나왔던 증언들을 토대로 그때 중국 공안에서 20에서 50만 명 정도가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렇게 쭉 추정해 오는데 대략 그래도 중간 지점을 잡아서 30만 정도가 나와 있지 않을까. 고난행군들이 대량 탈북만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시간이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고 한국에 오고 잡혀 나가고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을 치면 어떤 분들은 뭐 10,000명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10만 정도 추정하는 분들 20만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 평균을 봐도 대략 한 30만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만이라고 봤을 때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에요.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 아시죠? 춘천 닭갈비. 강원도 춘천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9만 명이에요. 강원도 춘천시 인구보다 만약에 저 숫자가 사실이라면 강원도 춘천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탈북을 한 거예요. 경기도 2천 몇 명인 줄 알아요? 인구가? 갑자기 빠져. 23만 명. 2023년도 기준 23만 명이에요. 2천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북한을 탈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보내고 있는 돈이 1,500만 달러. 2015년 기준 1,500만 달러인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먼저 주세요. 보니까 올해 이번 달 다음 슬라이드 네 이거 맞아요. 이거 익숙하시죠? 이게 탈북민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경로인데 지금 저 환율이 미국 돈 1달러가 요거는 올해 3월이에요. 3월에 27,000원 북한 돈으로 27,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8월 17일 그러니까 지난주 30일이니까 지지난주 환율은 1달러가 43,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43,000원. 근데 쌀 한 킬로가 15,000원이에요. 15,000원. 쌀 한 킬로가. 그러면 약 쌀 한 3kg 정도 살 수 있어요. 45,000원이면. 근데 옥수수 가격이 4,500원이에요. 8월 초 가격이 4,500원이에요. 1달러를 보내면 전에는 옥수수 3kg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옥수수 거의 10kg 살 수 있어요. 1달러 보내면. 근데 우리 1,500만 달러면 옥수수 몇 킬로 살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대략. 수포자들만 그랬죠. 이거는 뭐 근데 1,500만 달러를 뭐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해도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이면 북한의 거의 장마당의 경제 규모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연하 대장님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본 적이 있죠. 한 번 보낼 때 보통 얼마 정도 보냈었어요? 300만 원 보냈잖아요. 그러면 한 2,000달러라고 계산해보자고요. 그죠? 2,000달러라고 계산하면 옥수수 몇 킬로 살 수 있어요?
1달러가 10kg라고 대략 10kg를 치면 2,000달러면 2만 킬로인가? 맞죠? 20톤. 2만 킬로면 20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하자매 혼자서 북한에 옥수수 20톤을 보낸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34,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에 절반이 북한에 돈을 보낸다고 해도 평균 100만 원씩 보낸다고 쳐보자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래서 요즘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전화가 요즘 먼저 걸려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게 탈북민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브로커를 통해 돈을 요구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북한 보위부에서 직접 탈북자의 가족을 시켜서 전화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한 3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 보위부가 이제는 자기들을 신분을 까요. 당당하게. 그냥 아는 형이랑 아니면 뭐 아는 오빠라고 말하면서 보위부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소개했다가 한 3-4번 통하고 나면 자기가 보위부라고 말해요. 보위부가 우리나라로 지금 약간 국정원 같은 곳이에요. 국정원이나 좀 정보사, 아니면 기무사, 약간 이런 것을 합쳐서 약간 정보 부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위부가 자기 신분을 까고 이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내라. 이건 완전 협박이잖아요. 내가 북한에 예를 들어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보위부 사람을 끼고 전화를 하는데 보위부 사람이 나 보위부의 군무원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면 결국에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니네 누나 인질을 잡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탈북민을 통해서 돈을 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부에서도 장마당을 통해서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아예 마케팅으로 수입 출처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그러면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살아나네라고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신호이냐면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우리가 잡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이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보내는 것 같지만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그게 한 5번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보위부 사람들은 여기에 의존하게 된다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줄 알지만 유일한 수입 출처가 우리가 되어버리면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신 소규모로 한 10만 원 보내고 한 20만 원 주고 한 30만 원 줬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게 딱 살짝씩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탈북민 자매가 엄마한테 이렇게 돈 보내면서 야 엄마 이거 하나님이 주는 돈이에요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막 야 그건 정말 누군지 좀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영접 기도를 시켜서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위부도 마찬가지예요. 보위부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약간 야 드디어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통제 당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캐나다까지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북한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보위부의 그 수법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위부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도 전화 받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긴장도를 측정해서 북한 옆에 보위부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냥 피부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위부는 우리를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전도할 이 주도적인 입장에 서버린 거. 어쨌든 돈이 우리한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악랄한 그러니까 아예 보이고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적을 세우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당일꾼들이나 좀 이렇게 군인 간부들은 그냥 이렇게 그 해산이면 해산에 뭐 이력이라고 그러면 1억인의 이 1억 말고 북한에 있는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인의 집 앞을 그냥 주머니에 딱 써놓고 그리고 요즘 1억 앱이 안 보이더라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러면 다음날에 그 당일꾼이 지나갈 때 1억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돈 찔러주는 거예요. 아유 집에 농지 왜 그립니까? 돈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달러만 해도 그런 돈인데 한 100달러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러면 뭐 야, 그거 조심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탈북자들 가족에 빌붙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이미 장마당은 공고화가 됐고 북한 정권이 그 장마당 세력들의 시선에 굴복해서 사죄까지 한 마당에 탈북민들이 보내는 이 돈과 정보들로 인해서 북한 안에서 이 요동에 막 물이 끓기 직전에 막 그 흔들흔들하는 그 상황까지 거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북한의 엘리트들은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잘 보면 김정은 정권에 충성을 해도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빨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 편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들 사이에서 점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치학을 보면 이 독재 국가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방법 중에 탑다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엘리트 균열이에요.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두 개로 나뉘어요. 개혁과 유지. 북한도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변두리 엘리트들은 다 시장에 편승을 했고 핵심 지배층, 뭐 태영호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보면 엄청 핵심까지 나뉘는 그게 꽤 고위였잖아요. 근데 거기 친구들만 해도 이미 개화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고 그러면 점점 타고 올라가서 시간이 흐를수록 개화파 쪽으로 편승하는 엘리트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개화파, 시장파, 자유파 쪽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 군인들 입장에서도 총 들고 내 부모를 지키지 그때는 그 김정은을 선택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부의 변화, 그 다음에 외부의 변화, 국제사회 압박,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이제 그 골든 크로스를 볼 날이 정말 저는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통일 찬반을 물어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이 나뉠 거예요. 아마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굳이 해야지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100% 찬성할 거예요. 뭐냐면 통일이 되면 북한을 중국이 다스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다스리기 원하세요? 이건 100%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와 북한이 정권을 상실한 날은 올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우리가 이제 그날을 꿈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이 우리 첫 번째나 마지막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젊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청년들은 비전을 꿈꾼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말하는 그 늙은이들이 하는 그건 정말 꿈이에요. 그건 그냥 진짜 꿈이에요. 막 이런 이상이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드림, 잠자는 꿈. 근데 청년들은 뭐예요? 청년들 보는 환상단지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우리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너무 힘들고 한국에서 사는 게 지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사회적으로도 압박이 심하고 막 결혼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 와, 근데 저 결혼 준비를 해보니까 좀 압박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빠는 돈이 없어도 3명을 키워서 한국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근데 그 전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걸 갖춰야 돼, 뭐 이거는 갖춰야 돼, 적어도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돼, 뭐 이런 말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비전을 가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압박이 너무 심해. 또 직장에 가도 언제 그걸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막
막 일을 쳐다보면 막 집 갈 시간이야. 그 집 가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유튜브 릴스 좀 보다가 씻지도 못하고 잠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꿈꿀 때가 사단이니까 이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야 드리머즈에 나올 정도면 한 번쯤 가슴이 뛰어본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서 그 북한 정도를 데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닐 그때를 가까이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북한의 그 진짜 그 티핑 포인트 넘어지기 직전 그 단계를 이제 우리가 막 여러 채널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딱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예요? 북한을 여신다는 거예요. 아멘? 북한을 여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제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그 김정은 보고 조그만 새끼라고 말하는 그 수령을 향해서 죄수대가리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런 패기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니네는 전 세계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 여러분 꿈꿉시다. 우리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단순히 여기서 직장에서 돈 목품 벌다가 그냥 죽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요? 살 이유가 없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갖고 열심히 달리다가 그 설렘 속에 그 비전을 살기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단순히 이 드리머즈 모임에서 그냥 오늘도 복음 들었다. 또 열심히 살아보자.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건 십자가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진짜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것도 여러분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기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시골 촌 속에 염소를 몰던 아이가 전 세계를 밟고 다닌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쓰고 계시다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전 세계를 이루는 여러분의 그 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드리머즈가 단독으로 칠레에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저기 싱가포르에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연수 자매가 여러분을 후원할 겁니다. 이제 숙제를 진 거예요. 연수자매는 숙제를 가지고. 아멘. 예, 싱가포르에서 돈을 대도록 열심히 연수자매를 괴롭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직장인분들이 또 돈을 모으고 해서 드리머즈 이름으로 가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현지 아는 사람 한 명 어떻게 찾냐면요, 선교단체에 가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님 아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과 친해지면 그 선교사님의 모든 네트워크를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그 칠레에서. 왜 칠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그래서 링크, 여기 링크 근무하시는 분들 와 계신데 링크에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 한 자매가 칠레 국적을 가진 한인 2세 자매가 탈북민 구출을 열심히 담당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정말 많은 이 구출을 했는데 그 자매가 안타깝게도 이제 재작년인가요?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자매 고향이 칠레예요. 그래서 아마 칠레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칠레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칠레에서 북한인권 세미나가 열린다. 쿠바는 제가 할게요. 혹시 다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몰래 알려주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 우리 이제 하자고요. 근데 어렵지 않다. 하면 된다.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판을 까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그런 청년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게 안 믿길 때는 저를 생각하세요. 연하를 자매를 생각하고 우리 이력, 지성,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희망 없이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부유한 곳에 태어나신 여러분의 인생이야 얼마나 더 크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으셨고 우리보다 한국에서의 경험도 더 많으시고 자유라는 것을 체득하는 과정이 없이 이미 몸에 그걸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탈북자들도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더 크게 쓰시겠냐고요. 아멘. 육군사관학교가 전 세계 복음의 분야를 파송하는 복음의 전차들이 될 것입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복음화 시키시고 육군사관학교에서 북한 인권 기도문을 만드세요. 드리머즈 육사 지부를 만드시라고. 그럼 제가 가서 강의해드릴게요. 돈 안 받아요. 드리머즈에서도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 어디 가면 최소 30만 원은 받아요. 드리머즈에서 파송. 1시간에 최소 30만 원은 받습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 생긴다? 평생 무료로 해드릴게요. 와. 대신 학교 주체로 이루어진 행사에서는 돈을 받을 겁니다. 거기는 예산이 나오니까. 어쨌든 육사의 드리머즈 육사팀이 생기십시오. 명령입니다. 명령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있는 곳들에서 자기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소그룹들 링크에서도 또 기도문을 만드세요. 링크도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지만 링크는 기독교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드시기를 추천드려요. 거기 뭐 노엘도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많잖아요, 그죠? 지연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성우쌤도 크리스찬 아니에요? 성우쌤도 그죠? 다. 네. 그래서 같이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또 링크는 북한 주민들과 직접 연결될 기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이미 기도를 계속 심으면 하나님이 이제 보아라나 열매들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들에서 이 드리머즈 여러분들의 지부를 좀 풀뿌리 지부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갖고 꿈을 꾸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무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직장마저도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근무하는 곳,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꿈꾸는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여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세계로 달려나가게 하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오늘을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뛰어넘는 아버지의 거룩한 군대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뜨거운 말씀 전해주신 주관우 형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점차 큰 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내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의 날들이 우리의 손과 이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도록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더해주실 믿으며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모든 것 위에 생명과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오늘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진짜 이렇게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진짜 우연이라도 만날 수 없는, 인연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건능 형제가 나눠준 북한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아프리카에서 했다는 걸 듣고 정말 듣고 싶었는데, 앞으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 청년의 때에 뭔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그런 비전들을 품고 그렇게 막 드리머즈 공동체와 같은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면 정말 기쁘겠다, 그런 막 꿈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나와주신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다 모르니까 링크에서 나와주신 하연자매님도 너무너무 반갑고, 같이 옆에 오신 분이신가요? 너무 환영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리랑 팀에서 함께 지금 세 번째 와주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아리랑 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정말 이 스텝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정말 한 달 동안 한 번 만나는 모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하면 좋지만 사실 각자 일상을 살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고 오늘도 일찍 나와서 항상 기도로 준비해주고 하는 우리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도 사실 돌아가시는 길에도 정말 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북한 선교라는 게 저는 진짜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북한에서 왔지만 북한 선교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 너무 거창한 거다, 너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일상에서 생각날 때 북한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나? 찬양을 소리내서 할 수는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실 북한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그 북한에서는 소리내어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소리내어 찬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일상의 감사함에 너무 감사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이런데 우리는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만 해도 진짜 북한 선교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또 돌아가셔서도 잊지 않고 드리머즈 모임에 왔을 때 생각 한 번씩 해주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간식이 있는데 아까 들어오실 때 저희가 안내를 제대로 못 해드려서 간식을 못 드셨더라고요. 간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배고프실 텐데 편하게 가져다 드시면 드셔도 됩니다.